일본 나리타 공항의 현재 모습은 마치 탈레반이 장악하는 바람에 아프간을 빠져나오려는 카불 공항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1만 3천 명이 넘는 인파가 태풍 때문에 발이 묶여 나리타 공항에서 고립됐습니다. 일본 ANN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9호 태풍 루픽과 10호 태풍 미리네 그리고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고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철로와 도로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일어나 히로시마, 시마네, 에히메현에 살고 있는 18만 가구, 39만 명의 주민들의 도망가라 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단순히 도망가라 라고만 지시한 채 아무런 자세한 재난 대책도 내놓지 못한 일본은 강력한 태풍이 일본을 찾아올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근거 없는 자신감과 허술한 대책으로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부터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했고 엄청난 양의 강수량이 예상되자 일본 구구단체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일본 구구단체는 이제 장마전선이 한국으로 간다. 한국도 이제 당해봐라. 일본이라서 이 정도 피해로 끝났는데 우리보다 후진국인 한국은 훨씬 더 피해가 클 것이다 라는 망언을 내뱉었고, 또 다른 일본인 네티즌은 동일본 지진 때 한국인들이 일본을 비웃었지, 이젠 너네 차례야 라며 소설을 써가며 한국을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구단체의 발언과는 달리 한국은 도망가라 라고만 외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국을 통과한다는 기상청 발표에 따라 태풍 대비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했고,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비상체계를 가동시켰습니다. 인명피해 예방조치 강화, 위험지역 및 시설물 특별관리부터 시작해서 마을 앰프, 재난예경보 시스템, TV 라디오 등을 활용한 재난상황 전파 등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을 사전에 점검하며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에 성공한 사전 기상정보 연동 산사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질 및 지반 특성에 최적화된 산사태 모니터링 기술과 물리 기반의 산사태 예측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예측 강우 정보를 바탕으로 1일 전 3시간 간격으로 산사태 조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고, 이에 골든타임을 확보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배가 아팠던 일본은 이제 아예 대놓고 한국의 영토를 훔치려 수상한 짓까지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독도를 손에 넣을 수 없고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맹비난을 받자 일본은 동해에 있는 미세한 섬을 찾아내 한국의 영해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영해나 베타 경제 수역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항공기를 동원해 외딴 섬이나 해상, 해저 지형에 대한 조사에 안간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동해와 동중국해의 섬들을 측량 전용 항공기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전날 측량 전용기를 이용해 일본 정부가 2014년에 세프 미나미 코지마라고 명명한 홋카이도 남서쪽 앞바다의 지형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세프 미나미 코지마는 해안에서 약 200m 거리에 있는 약 150제곱미터의 소규모 지형물이며 일본이 영해를 규정하는 기점 중 하나입니다. 명칭만 보면 섬이지만 섬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형물이 지진에 의한 지형 변경이나 침강, 풍화에 의한 침식 등에 의해 소실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위성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면 영해의 범위가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보안청은 세프 미나미 코지마가 썰물 때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간출지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영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세프 미나미 코지마의 외곽을 마지막으로 측량한 것은 1957년입니다. 세프 미나미 코지마는 일본이 측량 전용기를 동원해 국경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외딴 섬이나 지역물에 대한 조사에 나선 첫 사례입니다. 만약 일련의 조사가 동해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베타 경제 수역이나 영해 확대를 주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한국과의 대규모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동해 해양 영토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독도는 우선 한국인의 상징적인 의미로 가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적이 있는 우리에게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고 일본, 러시아 등 어느 국가에게나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가치 있는 중요한 섬입니다. 또한 굳이 값어치를 매기자면 독도의 해저 보유 자원, 독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 해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약 6억 톤 정도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 자원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시되면서 한국이 얻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주변 200헬이나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 자원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 위해 일본은 독도를 탐냈고 실패하자 이제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규모의 작은 섬을 어떻게든 찾아내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한 외무성은 최근 조선동의 우리 경제 수역에 대한 일본의 불법 침입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국토환경보호성, 외무성을 비롯한 관계기관 일꾼들과 전문가들의 협의회가 진행됐다. 독도와 일본의 해구라 섬의 등거리 중간선, 그리고 조로 경제수역과 대륙봉 경계선에 의해 경계지어지는 조선동해 우리 경제수역에 우리의 해양권을 고수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심중하게 토의했다. 일본 선박들을 몰아내는 것은 우리의 주권 행사다 라며 일본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언론들이 충격적인 일본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일본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가 수많은 일본 중견기업들이 일본을 떠나 한국에 공장을 짓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대국민적인 욕을 들은 아베 신조. 그는 결국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사퇴했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한국에 온갖 시비를 걸었다가 오히려 매번 한국에 당하고 국제기구 IM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 무려 22단계나 뒤처져 있던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어느새 11단계나 앞서며 대역전극을 만들어냈고 신용등급도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열등감을 느낀 일본 구구단체들이 스가 총리의 사퇴를 외치기 시작했고 핵심 지지 기반층이었던 구구 세력의 지지를 잃은 스가는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는데요. 아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스가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일본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도 처음에는 검진만 받을 뿐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라고 일축했다가 11일 뒤 결국 건강 악화로 사퇴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 급락으로 공경에 처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1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도 시부야구 요요가에 있는 JR 도쿄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병원 체류 시간은 30분에 미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 주변 인사는 4월에 받은 종합검진의 후속 점검이다.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면담이며 건강진단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몸 상태는 문제가 없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스가는 취임 후 첫 종합검진을 올해 4월 24일 이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도 스가의 병원 방문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3월 28일을 끝으로 5개월 가까이 쉬지 않고 업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달 초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 행사에서는 원고를 빼먹고 읽거나 지각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우려를 유발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사퇴할 당시와 매우 비슷한 시나리오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이미 사실상 스가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